브랜드 디자인 실무 2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자, 오늘도 2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강의 객서대로 기업 브랜드 정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학년들은 저번 학기 브랜드 디자인 응용 시간에 작업하였던 것을 저번 주에 받아서 제가 검토하고 몇몇 학생들은 수정하여서 제가 이따가 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번 학기에 조금 부족하였다고 하면 이번 학기에 다시 시작하셔도 좋지만 그것을 다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응용 시간에 작업되었던 것을 오늘 리서치를 더 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더 해서 좀 더 발전된 디자인으로 끌어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간혹 저번 학기 없는데요. 그리고 또는 저번 학기대로 진행하나요? 둘 다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번 학기에 진행된 것도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는 굉장히 이게 최선인 것 같지만 이번 학기에 진행하면서 지금 3주간의 진행을 할 건데 그 3주 안에 저번 학기에 진행했던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더 발전시킨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는 아이디어들이 또 떠오를 겁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20살 때 디자인을 한 사람과 40살 때 디자인한 것은 똑같은 마음으로 진행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경륜과 그 체험에서 오는 아이디어와 그리고 많은 책들과 자료를 20년간 더 봤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 자세는 똑같다 할지라도 그 연륜에 의해서 디자인은 훨씬 더 발전되어져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그 공채로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디자인을 시작할 적에 언니들은 되게 잘해요. 먼저 그 입사한 언니들은 잘하는데 저는 똑같은 시간에 심각하게 고민하는데도 왜 언니처럼 안 나올까? 그러면서 제가 성숙하더라고요. 그냥 내 실력이 제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니까 또 실력이 늘고 또 무엇보다 회사에서 리서치 할 수 있도록 시장 조사를 자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을 외출을 그 디자인실 팀들은 나가게 해줘요. 그래서 하루를 이제 나가서 백화점도 돌고 시장도 돌고 관련된 그 업체를 돌아요. 돌아서 이렇게 유통이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디자인했을 때 안전성 있게 예를 들면 박스가 부셔지지 않게 되나. 그리고 시각물 같은 경우는 눈에 잘 띄나. 광고 같으면 어떤 그 카피, 멘트, 글귀가 사람들한테 쉽게 인지가 되느냐, 모델은 사람들에게 호감이 되느냐, 여러 가지 등의 디자인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꼼꼼히 메모해 오든지 사진을 찍어 와가지고 또 이제 디자인실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디자인 팀장 그 차장님이 계셨는데 그 차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너희들 요번에 갔다 와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구나. 우리 한번 진행해 봅시다. 해서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내서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어떤 게 나빠, 어떤 게 좋아. 이거를 비판하지 않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최선을 다한 것을 수집을 합니다. 그렇게 수집을 하고 난 다음에 정해요. 다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몇 가지 안으로 정해서 자꾸 좁혀 나갑니다.
그래서 저번 주도 아이디어를 보내세요 이랬더니 많이 보낸 친구는 뭐 거의 6, 7장? 제가 세워보진 않았는데, 그리고 잘하는 친구였어요. 하지만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이너가 업체에다가 제안하는 안은 저 같은 경우는 2개 안으로 좁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를 방대하게 제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소리가 다 틀려요. 나는 이거, 나는 이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디자이너 팀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서 2가지 안으로 가지고 가요. 그러면 A 안이다, B 안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리서치를 많이 하기는 하나 제가 이따가 보여줄 거예요. 많이 하기는 하나 거기서 골라서 PPT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PPT 6장 정도 6, 7장 정도 한 페이지에 하나씩 넣지 말고요. 그럼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져요. 저 또한 일이 많습니다. 프린터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페이지당 한 6개에서 8개 이렇게 집어넣으면 모습이 예뻐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더 많이 넣을 때도 있어요. 뭐 한 12개 정도 넣을 때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저번 학기에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저번 주에 정한 거에서 더 살을 붙이세요. 훨씬 더 발전된 안이 나올 것입니다. 단 휴학을 했다가 돌아온 학생일 경우는 예비역들은 예전에 했던 걸 한번 찾아보시기도 하고요. 과연 이게 브랜드화 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작업한 것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출을 받겠습니다. 제가 월화 1학년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저번 주처럼 출석을 단톡에 남기고 다른 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수업이 중요하다. 물론 영상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띄워주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학습하고 또 학습하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그 리얼 방송을 하게 되면 저도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시간도 못 맞출 수도 있고 라이브 하다 보면 버퍼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찍어서 동영상 한 편 찍기 위해서는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루 전날이나 시간 전에 띄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2번 정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오늘 정해진 시간 10시에 수업을 시작하면 그 10시에 PPT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정도 오늘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아이디어 스케치 똑같이 뭐 종이에다 A4 사이즈라 가로라고 되어 있는데 작업을 하여서 가로라고 해도 꼭 세로로 그린 다음에 세로로 집어넣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로로 하셔야지 면적이 넓어 보여요. PPT에서는. 그리고 폴더 이름은 학번, 반, 이름, 브랜드 리서치. 오늘은 이렇게 홀더 이름을 정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브랜드 기업 브랜드 정하기 오늘 2주차입니다. 오늘 논제는 리서치와 스케치. 분명 저번 학기가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저번 학기를 토대로 리서치를 다시 해보십시오. 저번 학기에 조금 부족했던 거 이번 학기에 훨씬 더 알차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저번 학기에 보여준 겁니다. 저번 주차 시간에 보여준 겁니다. 저는 이렇게 했죠. 4개, 4, 32, 12개 했네요. 이렇게 해서 기업 브랜드 금융별로 그리고 유통별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제안한 걸 저번 주에 한 4페이지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디자인이 끌어냈는지 예전 거는 이랬으나 지금은 이겁니다. 이렇게
리뉴얼된 로고 타입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리뉴얼이 되었다는 걸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것도 버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한번 디자인을 이번 학기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발전됐다는 거. 1학년들은 간혹 이 자료를 보여주면요, 이게 옛날 건지 지금 건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나는 가구를 하고 싶다면 보르네오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어요. 보면 지금 현재는 이걸 사용해요. 그죠? 그러면 요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현재. 그래서 가구별로 쭉쭉쭉쭉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핸드메이드 가구별로 또 쭉쭉쭉쭉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학기에 개발한 회사 리뉴얼을 보여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기존에는 폰트를 개발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폰트를 사용했더라고요. 요거만 그림으로 그렸는데 요렇게 바꿨습니다. 프린터 롤러 회사예요. 롤러 회사. 자, 그리고 학생들 예제를 제가 요걸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게 심볼이라고 하면 요게 로고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독은 출판사 이름이에요. 출판사 이름. 그렇게 해서 함께 진행된 것입니다. 함께. 자, 그 다음 거는 하나 더 제가 오늘은 보여드립니다. 보통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게 커피 브랜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졸업 후에 여러분들 디자인실 아니면 편입을 한다든가 두 가지 진로에 맞게 가겠지만 나는 그냥 일반직으로 가겠다 아니면 나는 창업을 하겠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디자인 수업이 결코 버려지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창업을 했을 때 내가 직접 창업주가 되기도 하지만 직접 디자인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훨씬 인테리어부터 로고 타입, 브랜드까지 여러분들이 다 창출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그 뜻이 여기 섹시한 젊은 여성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발음이 안 좋아. 붉은 입술의 여성은 강력하고 섹시하다. 이렇게 여기 커피만 강렬하게 했네요. 왜냐하면 커피색으로 보기에는 너무 붉어요. 입술색이.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컨펌을 하다가 요거 커피만 강조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약간 딥한 색으로 고상하고 딥한 컬러톤으로 만든 20대 젊은 층의 커피 브랜드입니다. 네이밍은 정했어요. 본인이 정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한 가지는 리서치를 이제 들어갈 텐데요. 리서치를 할 적에 여러 개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건 자동차 회사 심볼을 찾았어요. 자동차 회사 심볼인데 도요다죠. 도요다. 여기 심볼이에요. 심볼. 여기에 로고 타입이고요. 심볼과 로고 타입인데 보니까 도요타 6자 글자가 이렇게 형상화가 되네요. 그 형상화된 것을 여기 안에 함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미가 굉장히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네이밍을 정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는 하십시오. 제가 다 검토는 했고요. 이따가 예제를 보여준 친구들은 저 나름대로 수정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제가 소화할 수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안을 그대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업된 아이들 거를 추출해서 제가 디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현재는 도요다 로고 타입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빨간색 적색으로, 그리고 심벌 로고 타입은 은색으로 실버로 고급스럽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현대 국내차예요. 국내차 심볼은 이렇게 됐고요. 로고 타입은 이렇습니다. 근데 의미를 보니까요,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이네요. 악수.
그리고 H 그 헤드네임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네요. 이렇게 봤을 때는 뭔지 모르셨죠? 근데 형상화를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거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저번 학기에 진행했더라도 오늘 이 수업 설명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여러분들 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개별 작업 시 유의사항. 지금 2주차 오늘부터 7주까지는 A4예요. PPT도 A4. 그리고 드로잉하는 일러스트 창도 A4입니다. A4 사이즈를 가로 타입으로 해서 297, 210으로 할 거고요. 9주에서 11주부터는 뭐 그때그때 주차별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A1 이때는 세로로 합니다. 가로 하지 말고요. 벽면이 세로로 해야지 진열하기가 좋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세로로 작업을 합니다. 브랜드는 거의 세로로 작업합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디자인실에서 PT를 나갈 때가 있어요. A1 가로로 하기에는요, 면적을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거의 다 보면은 A1 세로로 PT를 합니다. 자, 그래서 594-841로 작업을 할 겁니다. 오늘부터 7주까지 중간고사까지는 297, 210, A4 가로예요. 근데 A4만 눌러도 나와요. 근데 A1은 직접 크기를 지시를 해야 됩니다. 요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나서 저번 주에 유예한 대로 이렇게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무제로 화일명을 학번, 비반, 이름, 제목. 오늘 제목은 브랜드 리서치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 개 보내지 말고 하나만 보내세요. 자, 두 번째. 일러스트 파일을 열 때 여기에 미리 무제라고 해놓지 말고요. 학번, 반, 이름, 주차별 주제를 쓰세요. 오늘은 브랜드 리서치로. 그렇게 해서 작업 페이지 수는 하나 아니면 뭐 2개, 연습장까지 하면 보통 2개. 그리고 여러 페이지일 때는 이게 방향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꼭꼭 눌러줘야 되지만 현재 2페이지까지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 지시 안 해도 돼요. 따로. 그리고 요거는 간격 2개 이상일 때는 여기 폭이 있어요. 폭. 그 얘기거든요. 어떤 때 저는 확대해서 프린트할 때 제로로 설정해서 할 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해당이 될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작업 지시. A4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간혹 요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가로인지. 그런 다음에 확인. 아셨죠? 자, 무제, 대지수, A4, 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무제 1로 하지 말고 미리 해놓으세요. 학번, 반, 이름, 브랜드, 리서치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컨펌을 한 건데요. 오늘 사실상 리서치를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PPT는 반드시 보내시고요. 스케치가 되었다면 PPT 마지막 페이지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일러로 했을 때는 일러 파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과제물 1 예제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자기들의 디자인, 저한테 보낸 디자인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한번 유추를 해보십시오. 보통 이론 과목일 때는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끌어내기는 하지만 우리 디자인 학과는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개별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컨펌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론 과목보다 굉장히 일이 많아요. 교수가 해야 될 것이 1대1로 다 컨펌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유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잘된 친구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변형했으면 좋겠다라는 과제물로 제가 컨펌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제물 보시겠습니다. 자, 무당과 이 친구 보내온 것을 제가 적절히 레이아웃을 다시 잡았어요. 보통 여기 여백과 여기 여백이 같아야 하고 가운데 여백이 여기 여백보다 양옆 여백보다 조금 좁아야 됩니다. 그래야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컬러가 빠져 있어서 컬러를 넣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당? 무당이 뭐지? 점집의 무당인가? 순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열어가지고 검색창에 무당과가 있는가 해가지고 열었더니 다 뭐 나와요? 점 보는 무당 여자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껐어요. 저는 무당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정할 때 여러분들이 컨셉을 읽어보고 제가 이제 인지는 했어요. 아, 요즘은 당뇨를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no sugar 그리고 무가당, no 칼로리 이런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네이밍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백한 간식 노 슈가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약과에는 약간의 당분이 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친구가 이렇게 컨셉을 적은 것을 제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담백한 간식과 복고풍의 디자인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 이미지를 맞춰서 저 나름대로 리서치하고 한번 했습니다. 리서치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리서치는요. 한번 보세요. 제가 그 리서치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기 보니까 무가당 지금 다른 친구들 걸 하면서 이만큼 많이 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오히려 그 당뇨가 제일 조금인 것 같지만 여기 당뇨 비슷한 느낌의 것들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영서가 지금 무당가를 했을 때는 요렇게 줄일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요 그림, 약과 그림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요 약과 모양을 가지고 했구나. 그리고 한자도 넣었구나. 고풍스럽게 복고풍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리서치를 했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구글이에요. 구글에서 검색을 하니까 무칼로리 간식 브랜드 이렇게 들어갔어요. 무당과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간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식 브랜드 아니면 간식 로고 이래야지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그냥 간식까지만 치면요. 사람 얼굴도 나오고 이래요. 우린 지금 브랜드 디자인 시간이잖아요. 브랜드 로고 타입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무칼로리 간식 브랜드 이렇게 해서 찾아봤습니다. 구글에서. 근데 똑같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넣어봤어요. 어디에요? 네이버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다음에서 찾아봤어요. 요것밖에 안 나와. 똑같은 무칼로리 간식 브랜드라고 했는데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핀터레스트 여러분들이 저번 학기에도 찾아봤을 건데요. 핀터레스트 무칼로리 간식 브랜드 이랬더니 얘네들은 더 구체적이에요. 로고 디자인, 영문도 브랜드 디자인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은 패키지도 요즘은 브랜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학과 이렇게도 되기도 하는데 뭐 콜라보죠 콜라보. 근데 제 생각은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경험한 거는 브랜드는 브랜드, 패키지는 패키지예요. 자, 그런데 똑같이 제목을 쳤는데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식 로고, 그리고 무가당 간식 로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로 간식 브랜드 이렇게 찾아봤어요. 제로 간식 브랜드. 이랬더니 브랜드들이 모양들이 좀 이렇게 나와요. 이해 가셨나요? 제로 간식 브랜드. 똑같이 핀터레스트예요. 근데 무칼로리 간식 브랜드 했더니 안 나와.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제로 간식 브랜드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나와요. 그랬더니 뭐 이름도 궁 리얼 닭가슴 뭐 이런 식으로 바비 보약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니나 마루 스낵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도 한번 많이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사람의 리서치를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오늘은 제한된 시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40분 정도 리서치 하시고 나머지 한 30분 정도는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 기능이 서툴면 근데 저는 서툴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게 2학년 마지막 학기이기 때문에 PPT는 기본적으로 잘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제로 간식 브랜드로 찾으니까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당뇨 간식 브랜드로 또 당뇨 간식 로고로 찾아봤어요. 당뇨 간식 로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오케이? 제목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근접합니다. 내가 얻어내고자 하는 자료들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친구가 무당과를 하게 된 그런 가장 근접한 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요렇게 지금 작업을 추렸어요. 그래서 요러한 형태와 요거랑 요거는 똑같은데 패키지만 틀려요. 그죠? 그래서 요거랑 느낌 하나를 냈고요. 그리고 원래 학생이 작업한 것을 제가 한번 두 가지 안으로 작업을 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과연 네이밍을 상표나 회사 따위의 이름을 짓는 일을 네이밍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그냥 국어사전에 나와요. 백과사전에. 네이밍을 할 때 아까 제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무당과. 그래서 무자를 무로 한문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이 소비자가 읽었을 때 뭐 글을 못 읽는 사람은 잘 어렵겠지만 어쨌든 글을 모르면은요 무당 자체를 모르겠죠. 근데 글을 아시는 분은 이 당이 없구나. 당이 없는 과자구나. 이렇게 과자잖아요. 설탕당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한 것들을 보면은 요 세 가지를 제가 아래 그림에 세 가지를 함축했다 그랬죠. 잠깐만요. 저는 여러분들 보낸 거를요 다 찾아봐요. 한글도 찾아보고 영문도 찾아보고 그렇게 찾아서 저 나름대로 메모를 다 합니다. 메모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려드려요. 알려드려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요게 좋을지 요런 거를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이거였어요. 이거였는데 아까 요 두 가지 안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죠. 자료 리서치를 한다는 것은 자료 따로 내 브랜드 로고 디자인을 따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똑같이 모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리뉴얼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리디자인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않아 보이게 디자인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부의 1번이 모방이에요. 특별하게 예를 들자니 생각나는 게 우리 여학생들이 처음 이제 20살 사회에 진출하면 화장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멋지게 아름답게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요?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델, 내가 좋아하는 탤런트, 모델, 아니면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화장법, 그리고 옷 입는 법 이런 것들을 찾아보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눈으로 먼저 모방 공부를 한 다음에 나의 특징에 맞게, 나 스타일에 맞게 디자인을 하는 거죠. 화장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그죠? 그런 것처럼 디자인도 똑같습니다. 네이밍을 정하고 그리고 리서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본인의 감동대로 한번 찾아서 발전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작업한 것이 무단과 이렇게 했어요. 무단과. 물론 이제 요 라운드 되는 모습을 조금 더 이렇게 각도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약과 모양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무 때문에 안 집어넣었어요. 조그맣게 한번 넣어볼까요? 근데 제가 넣었는데 별로 안 예뻐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쳐진 거는 아시겠어요? 교수님이 이것밖에 못해 이런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요런 식으로 요렇게 발전시킬 수 있구나. 요 모습을 요렇게 발전시킬 수 있구나. 물론 저도 요것만 파고들면은 더 발전된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요렇게 수정된 작업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렇게 발전시켰습니다. 무만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같은 로고 타입으로 요렇게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자, 우리 이 친구도 무단과 이게 폰트가 그대로 사용된 폰트라면 조금 수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대면 수업하면 요거를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도 자세히 이루어질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저 혼자 작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빨리빨리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중간 과정 없이. 자, 여러분들이 나 같은 경우는 라인을 더 굵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따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제가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되니까요. 오늘은 리서치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 학생 거예요. 두 번째 학생 건데, 자,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이 친구는 YT 홈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인테리어 회사 브랜드라고 하네요. 간결함과 집을 짓는다는 느낌을 아이디어를 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결함이고 집인데 집이 공간이잖아요. 공간, 집의 모양 라인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디자인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리서치를 했어요. 제가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VT 홈 로고 디자인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근데 VT 글자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걸로 로고 타입을 리서치를 했습니다. at home 로고 디자인으로 했어요. 집에서 그런 뜻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YT 홈 인테리어 로고라고 한번 해봤어요. 요거 안 고쳤네. sorry. at home interior 로고예요. at home interior 로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 아이디어와
여기서는 요 아이디어 함축된 거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리서치를 해서 담았어요. PPT에. 그래서 담은 게 요랬어요. 물론 요거는 한 페이지죠. 여러분은 요거를 한 4페이지. 표지 하나, 요거 4페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네이밍. 그리고 스케치, 아이디어 스케치까지 넣는다면 7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한 페이지에 여러 개 넣으세요. 저는 7개 넣었죠. 7개 넣어서 자료 조사한 것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2페이지 이렇게 했고요. 일단 2페이지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더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설명이 늘어지니까. 자,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했는데 왼쪽에는 학생이 했던 거죠.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본 결과 요것이 오렌지와 함께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컬러가 묻혀버려요. 그리고 여기는 그라데이션 했는데 그라데이션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라데이션이 필요할 땐 있어요. 움직임의 느낌을 보여준다든가 주목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기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 거를 보고 나서 제가 이 라인은 집의 라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집을 짓는다. 빌트인 세우다는 거죠. 집을 짓는다라는 뜻의 빌트인 세우는 것을 여기 안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거 문고리 하나만 더 넣어줬어요. 그래서 배치를 따로 하고 그리고 굵기 조정하고 그리고 위치 레이아웃을 따로 했습니다. 자, 이것과 이것이 어떤 게 눈에 선명하게 잘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아셨으리라 보고 그리고 YT 홈 이게 사실상 로고 타입이에요. 그러면 이 로고 타입이 여기에 진행이 되죠. 그리고 나서 메이킹 디자인 왜 홈이라는 게 따로 보여야 돼요. VT 따로 보이고 홈 따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메이킹 디자인 만들다 짓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홈에 맞춰서 넣었고요. YT는 따로 보이게 했어요. 요거를 조금 더 크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니까 또 조금 여기랑 집 그 라인이랑 좀 느낌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결과물을 냈습니다. 어떠신가요? 자, 다음 거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항상 이제 본인이 했던 그 학생 거를 리디자인 하는 걸 보여줬고 다시 한번 리뉴얼 한 걸 보여주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뭐 얘기했어요? 요거 얘기했어요. 요거를 보면서 이거 집 안에 공간을 짓는다. 누가 하느냐? YT 홈이 해. YT 홈. 공간을 짓는데 YT 홈이 자료를 찾다가 연관이 되어요. 저는 이미 이제 굉장한 시간이 훈련이 됐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뭐 해마다 엄청난 디자인을 개발해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디자인을 개발해서 실제로 디자인료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학교 오기 전에는 산업체에서 6년 개인 창업해서 2년에서 8년을 실무를 하다가 학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제가 공부할 때는 컴퓨터를 이 보급된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디자인실이 충무로에만 있었어요. 근데 디자인실에 뭐가 있었냐? 디자인 스코프라는 게 있어서 실제와 똑같이 모델링을 해줘요. 그리고 디자인은 이렇게 먹 상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필름을 떠서 충무로에 보내요. 그때는 뭐 매일 오고 가고 이거보다는 팩스였어요, 거의. 그리고 디자이너가 직접 아니면은 영업 쪽에서 움직여줘요.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작업 지시서, 발주서를 다 써요, 일일이.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배웠던 시절에
저는 진행됐고 학교에 들어오니까 이제 한 3, 4년 후에 2002년부터 컴퓨터가 굉장히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맥킨토시를 조금 하다가 IBM으로 다 디자인을 바꾸게 되어서 다시 저도 훈련했습니다. CD 보고 그리고 또 영상 강좌 보고 해서 스스로 습득했어요. 근데 저는 학원을 따로 가지 않았어도 스스로 독학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 저 혼자서 틀려서 많이 버렸어요. 틀린 거 버리고 또 해가지고 성공시키고 또 틀린 거 버리고 그렇게 독학을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터득한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거는 제가 지적은 할지라도 그것으로 혼내지는 않습니다.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묵묵무답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틀려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과제물 잘 제출하고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요행을 피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서는 항상 점수를 잘 줍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대면 수업할 때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요렇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VT 홈이 만든다고요. VT 홈이 메이킹 디자인 한다고요. 그렇게 해석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아까 감동받은 이유는 기울기를 주면 어떤 상승의 느낌이 있어요. 똑바로 가는 것보다 무한정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런 이렇게 기울여져 있는 디자인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갔어요. 왜?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요. 왜? 또 VT 홈이랑 맞추기 위해서요. 자, 그렇게 해서 디자인 리서치를 통한 디자인 해석 후 YT 홈 디자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두 가지 안으로 제안을 했고요. 이것도 이안이 뒤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페이지 안 바꿨네요. 쏘리. 보시는 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세 번째 과제물. 자, 이거는 설명 없어요. 그냥 바뀌어진 형태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친구는 느낌이 좋았어요. 물론 이제 왜 사람이 걸쳐져 있지? 왜 힘없이 늘어져 있지? 이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옷으로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걸쳐져 있어서 운동하는 느낌도 아니고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요거는 조금 리서치를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아까 주소창에 들어가 보니까 검색창에 들어가 보니까 검색창 마지막에는 꼭 브랜드나 로고를 붙이셔야지 사람 사진이 안 떠요. 자, 로고 타입으로 떠요. 그래서 사람도 그런 모습을 찾아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수정한 부분이 뭐냐? 옷걸이가 공중에 떠 있어요. 저는 토크 T에 이렇게 걸쳤습니다. 그리고 옷걸이 라인을 조금 굵게 했어요. 왜냐? 크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작게 사용됐을 때 라인이 너무 이렇게 얇아서 이 형체가 많이 줄어져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렸습니다. 우리 학생이 아웃라인 글자 라인 윤곽을 글자만 윤곽 따는 게 아니고요. 선도 윤곽을 따야 돼요. 오브젝트 가셔서. 근데 이제 안 따고 보낸 거 보니까 1T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T로 고쳐서 윤곽선을 땄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조금 밝게 조정했어요. 그리고 홈 스타일이라는 로고 타입을 ALK에 맞춰서 조금 더 잘 보이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다 수정했어요. T는 조금 더 잘 보이게, 토크가 이제 메인 브랜드 네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밝게 선명하게. 그리고 나서 그림자는 검정으로 했어요. 왜냐? 여기 옷걸이 라인이 검정이거든요. 굳이 별색 하나를 더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여기 회색을 홈 스타일과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도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요렇게 보내온 것을 제가 캡처 떠서 요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CMYK 안 써도 돼요. 그냥 어차피 CMYK 다 지적이 돼 있잖아요. 색깔의 퍼센트예요. 4원색에서 이 정도의 퍼센트가 들어가서 이런 컬러가 완성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친구는 굉장히 디자인을 많이 보내줬는데 양질의 디자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산의 모양을 더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저번 학기 혹시나 그대로 사용이 됐다든가 이렇게 모방이 있다면 조금 산의 모양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글자 폰트는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조금 기울여서 마운테인 산을 오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산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글자도 이렇게 똑바로 정체보다는 이렇게 기울여져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의 모습과 이 동그라미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휑해 보여요. 여기는 알차 보이는데 사람이 시선이 갈 때 4분의 1로 잘라서 여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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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허전하다. 비어져 보인다. 이런 경우에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작업할 때는 마운테인 앤 가이드를 조금 더 키워서 이렇게 내렸는데 그거보다 이제 몇 차례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훨씬 좋겠다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자, 여기서는 오렌지 라인이 있음으로 해서 훨씬 더 생기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1도를 3도로 바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슷해요. 리디자인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마운테인링? 마운테인링? 쏘리. 자, 그렇게 해서 영문을 이렇게 지금 라인과 동일하게 왜냐하면 연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이 간격이 촘촘하게 붙어서 이렇게 반복을 하면요. 멀리서 볼 때 선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연속성이라고 하는데요. 글자가 이렇게 자간 글자와 글자 사이를 좁힌 다음에 간격을 좁힌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선으로 보여요. 그래서 연속성으로 이 오렌지 선인으로 같이 읽혀지거든요. 아래에 가서 복잡한 것보다 훨씬 이게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 거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게 낫습니까? 이게 낫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훨씬 좋았어요. 한번 작업해 보세요. 제안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재밌었어요. 완성도도 좋았고요. 지금 예제로 보여주는 친구들은 거의 다 완성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살려도 되는 친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빨리 표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반을 끌어낼 때 제가 빨리빨리 제안을 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비포는 보시면 지금 조명이 잘 보이나요? 묻혀져 보여요. 백색 바탕에서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심볼을 디자인하면 네가티브, 포지티브, 어두운 바탕에서 글자가 밝게 보이는 것을 네가티브라고 하고요. 지금 백색 바탕에서 글자가 어둡게 보이는 것을 포지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요. 1주차에 제가 설명했죠. 제가 개발한 사례 매뉴얼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했나요? 포지티브 상태, 네거티브 상태 보여줬죠. 자, 그렇게 해서 조명을 조금 더 옐로우 100%로 바꿨어요. Y 100%로 바꾸고 선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줄선보다는 약간 가늘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훨씬 왼쪽보다 선명하게 잘 보이죠?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바꿔도 되고요. 저는 그냥 그대로 했어요. 왜냐 태랑 같이 이렇게 이어져 보이게 하는 것도 있고 조금 처지면 여기 공간감이 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키워도 되지만 있는 그대로 했고요. 그리고 오와 태와 리와 어를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간격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 넓고 여기 좁죠. 그래서
다 4개를 다 떨어뜨려서 간격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붕과 바닥, 문 열리는 것을 어떻게 했나요? 조금 더 굵게 하고요.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로 바꿨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애프터가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친구도 완성도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커피 브룸을 조금 더 키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잘 보이게. 그래서 글자 자간을 조금 줄여서 했고요. 그리고 원두의 이 사이 간격을 조금 이렇게 간격을 좁게 만든 다음에 강조했어요. 왜 커피집의 원두니까. 이거는 그냥 언뜻 보면 그냥 플라워처럼 보여요. 저는 여러분들 거를 관찰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아, 이게 원두였구나. 이렇게 해서 원두에서 향기가 나는구나. 꽃향기처럼 향기가 나는구나.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흰색으로 먼저 강조를 했고요. 배경을 향기 부분을 이렇게 했고요. 원두는 이 컬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노란색 부분을 다 3가지 다 동일한 컬러로 썼어요. 근데 저는 하나, 둘 이렇게 했어요. 흰색은 보통 흰색 컬러가 비워지거든요. 여기 배경색이랑 똑같이 할 때는 흰색을 따로 별색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 요 라인색과 노란색 똑같고요. 요 색이랑 3가지 컬러죠. 3컬러죠. 흰색까지 포함시킨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이것도 사실상 보면은 그렇게 3컬러예요. 이 친구는 원두 컬러랑 이 컬러 틀리게 지적했거든요. 근데 저는 같이 지적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훨씬 잘 보이지 않나요? 또렷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브랜드는 사람들이 볼 때 시각적으로 잘 읽혀져야 됩니다. 스타벅스가 보면은 잘 읽혀지죠. 그래서 시대별로 바뀐 걸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훨씬 더 심볼이 확대되어졌어요. 여신상이 훨씬 더 확대된 그림의 로고 타입은 따로 빠져나와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설명 듣고 관찰해 보세요. 자, 이 학생은 요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라인 굵기와 심볼 라인 굵기와 글자 굵기가 너무 비슷해서 그냥 하나의 무늬로 보였어요. 브랜드 네이밍으로 읽혀져야 되는데 무늬로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글자 크기를 조금 더 수정을 하고 간격도 배열을 다시 했습니다. 바뀌어진 것 같나요? 언뜻 보면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바뀌어졌다는 걸 아셔야 해요. 디자이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노란색으로 조명을 보내줬었어요. 다시금 요거만 첫 번에 보내줬다가 그래서 항상 수업을 할 때 바로 보내지는 마세요. 미리 작업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끝나는 시간 조금 무렵에 이제 보내셔도 되고 조금 더 빨리 보내면 제가 이제 미리 열어보기 시작하니까 그건 좋지만 그냥 수업 시작하자마자 보내면 제가 그 친구 것만 자꾸 관찰하게 돼요.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다시 보내줬는데 제가 다시 수정하면서 그림자를 좀 넣었어요. 여기에. 조명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그림자를 조금 집어넣고 같은 유색, 비슷한 컬러로 조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포 애프터가 진행됐습니다.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진행됐고요. 자, 이 친구들은 제가 진행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저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수업이 4개다 보니까 준비할 게 많고 120명이에요. 기본 120명. 한 클래스가 30명 기준으로 4반을 지도하다 보니까
제가 다 그려서 보낼 수는 없어요. 예제만 제가 설명해서 저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을 다시 관찰하시고 오늘 리서치 하셔서 다시 발전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친구 거는 사진은 픽처다. 사진은 그림으로 느껴져요. 그죠? 맞아요. 사진관 이름을 사진은 픽처. 굉장히 신선했어요.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묘사가 짧았을 거예요. 한 학기 수업할 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손가락에 손톱이 안 보여. 물론 이렇게 접어졌다고 굽혀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손톱 굵기도 좀 조정을 하셔야 되고 여기도 손톱 라인을 조금 넣으셔요. 그리고 카메라가 뭉그러졌어요. 요거를 관찰하셔서 디자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께 자료 찾기가 되게 어려워서 시간 엄청 많이 걸렸어요. 픽처로도 찾았고 사진으로도 찾았고 카메라로도 찾았고 손으로도 찾았어요. 그래서 카메라 가장 비슷한 거 찾았고 그리고 손 모양 찾았어요. 그리고 카메라 편화된 거 요거는 실제 사진이지만 편화된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렌즈를 강조할 때 이런 식의 것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세 가지로 분류하여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아주 멋지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자 모양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 많이 본 듯해요. 그리고 있는 글자체에서 뜯어내서 작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을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을 제가 찾았고요. 봄 학기에 제가 그 산업체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산업체 가서 개발된 사례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뉴욕에 있는 한식당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아까 제가 메일을 의존해서 리서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수호죠. 이름이 조수호. 이름 관찰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보완하면 멋진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멋진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달강아지도 잘했어요. 근데 첫 느낌이 뭐였냐면 라인이 너무 많다. 덩어리감이 너무 많이 흩어진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완성도는 좋았어요. 그래서 어두운 바탕에 이렇게 강아지를 쓸 때 굳이 이 라인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인도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아래 참조할 수 있는 네 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여기 네 가지만 제가 보여줬죠. 굉장히 아까 사진은 픽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달로 찾아보고 강아지로 찾아보고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네 가지로 도움이 될까 해서 보내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달의 모양을 이렇게 라인 넣듯이 이 친구도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꺾이지 말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고쳐지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관찰하시고 자신 작품에 적용을 하시면은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달리 무엇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여기 예제에 표현이 안 됐던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한번 리서치를 다시 하시면서 자신의 작품을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10시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제가 미리 항상 10시면 10시 전에 올려놓을 텐데요. 강의 전에 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강의 전에 못 본 친구들 내가 이렇게 문자 띄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시작하는 동시에 강의를 보시고 우리가 보통 10시에 시작하면 수업 마치는 시간이 12시 50분입니다. 정규 수업이. 그러면 12시 50분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유튜브 채널로 강의를 보신 분은 11시 30분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 계획서에 메일 번호 넣었는데도 아직도 묻는 친구 있어요. 자, 그래서 리서치 아까 보여준 대로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아이디어 스케치 A4 사이즈로 합니다.
그리고 폴더 이름, 학번반 이름, 브랜드 리서치 이렇게 오늘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디어 스케치가 진행됐으면 마지막 페이지 넣든가 아니면 일러 파일로 보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는요, 심볼 로고 마크를 이렇게 이어서 합니다. 이어서 하니까 실시간에 중간중간 피드백하는 수업으로 해서 완성은 4주차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3주차에 서로 피드백하는 것은 서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제가 녹음해서 말하기도 하고 이래요. 자, 그래서 아까 미리 보여준 3, 4주차에 보내줄 거예요. 4주차에 보내줄 겁니다. 4주차에 꼭 컨셉 넣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3주차는 이렇게 정리된 모습으로 안 보내주고 그냥 중간 진행된 모습, 심볼 마크와 로고 타입을 보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진행된 모습을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간이 다 보여지잖아요. 시간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번 주부터 해요. 여러분들 거를 저번 주부터 해서 최종 월요일날 하고 어제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 학기에 산업체에서 고려 치과라는 이런 그 매장이 아니라 병원 안에 이렇게 심볼 로고를 달게 되죠. 외부에는 간판도 달게 되고요. 이걸 어떻게 디자인이 진행된 것을 일러스트로 캡처 떠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식당 이것도 기업체에서 자료예요. 여기 보니까 저작권은 이다스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죠. 함부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까 이렇게 진행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코리아 스푼 이렇게도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도 진행이 됩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리고 요거 커피 전문점이죠. 이렇게도 진행되고 이제 그 커피 원두 담은 거 아니면 이렇게 갈은 원두를 갈아서 실제로 이렇게 스티커 요거는 이제 매번 어떤 맛이라는 거를 붙여야 되니까요. 이렇게 광고된 모습입니다. 이것도 이다스 디자인 이렇게 했죠. 요게 네거티브라고 하고요. 요게 포지티브입니다. 바탕이 밝고 로고 타입이 심볼 로고 타입이 진한 것은 포지티브라고요. 이거는 바탕이 어둡고 그 심볼 로고 타입이 밝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커피잔에 이렇게 진행이 됐죠. 아까 보여준 거는 가로 조합이에요. 요거는 상하 세로 조합입니다. 1주차에 설명했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디자인된 거를 제가 캡처를 떴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죠. 지금 가로 타입이고 세로 타입입니다. 그리고 엠블렘을 할 때가 있어요. 엠블렘, 스티커라든가 그리고 이제 앞치마 그리고 이렇게 가슴 부분에 스티커처럼 이렇게 제작하는 게 있고 컵 받침, 종이 받침 할 때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이해 가셨죠? 요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옆에 보니까 여기 T자 상위 문자 형식으로 해야 돼요. 보통 여러분이 쓰는 똑바로 된 T자가 아니라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간다는 뜻에 이렇게 하시고 원 밖에 지적을 먼저 하고요. 안에부터 지적 안 돼요. 밖에부터 하시고 문자로 들어갔으면 상위 그거 뭐지? 뒤집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만 더 볼게요. 죄송해요. 쇼핑백. 쇼핑백은 이렇게 디자인이 되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거 아이디어를 보면요. 지금 굉장히 많은 디자인을 리서치를 하고 YT홈, 무당과 스탠드 조명, 원두 커피 이렇게 다 했죠. 카메라도 보세요.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 그리고 원두 커피 이건 추린 거라서 원두만 찾아본 거라서요. 그러니까 원두 모습 한번 보세요. 요런 모습
요런 모습, 요런 모습. 미국은요, 커피빈, 스타벅스보다 커피빈을 더 많이 좋아한다고 해요. 제가 아시는 분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스타벅스를 브랜드가 아주 브랜드 전략을 잘했다고 하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커피빈이 훨씬 더 판매율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무단관 아까 보여드렸고, 스탠드 조명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스탠드 조명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찾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YT는 이렇게 찾았고요. 자, 이제 일러스트로 보면은요. 아까 진행된 모습이죠. 지금 진행된 모습을 제가 이제 두 페이지를 열었어요. 어떻게 열어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하면 학번, 반, 이름, 브랜드, 리서치 아니면 스케치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스케치니까 오늘 리서치와 스케치니까요. 그래서 그냥 리서치 하셔도 됩니다. 오늘 거는. 그래서 A4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가로로 지정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원이죠. 원. 그래서 본인이 작업한 것에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요. 먼저는 제가 로고 타입을 이렇게 폰트를 의지하여서 조금 변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더 변형해야 돼요. 조금 뭐 예를 들어 M이 조금 더 커지게 한다든가 M이 더 커지게 한다든가 조금 더 발전된 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한번 처리해 볼까요? 지금 굉장히 많은 게 잡혀지죠. 근데 아까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할게요. 미리 제가 그려놨습니다. 자, 원을 하나 그려요. 원을 하나 그려. 컬러 지정 상관없어요. 없어지니까요. 어차피 T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패스 상위 문자로 바꿔야 돼요. 세 번째로 아래에 라인이 있는 거 패스 상위 문자 여기에 꼭 찍으면 이렇게 돼요. 색이 없어져요. 그래서 미리 제가 글자체를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요거 제가 아웃라인을 묶었나 봐요. 요걸로 할게요. 드러그 할게요. 드러그 해서 컨트롤 C 복사해요. 그래서 아까 원이 사라졌네. 자, T를 눌러서 여기서 해요. 시작해요. 요 네모가 시작선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복사했잖아요. 일일이 쳐도 되고요. 요렇게 가져갔어요. 뭐 왜 교수님 그렇게 해요? 궁금해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서 쳐도 돼요. 잠깐만 옆으로 빼고. 자, 요렇게 쳐도 돼요. 제가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자판을 이렇게 쳐도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미리 작업이 된 것이 있으니까 요렇게 쳤어요. 요렇게 친 다음에 여기 크기에 맞춰서 가져가야 되죠? 가져간 다음에 아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글자 윤곽선 탄다고 그랬죠. 그 제가 이렇게 바탕에 이렇게 끌어내 놓는 거는 혹시나 제가 이거 수정하고 싶은데 지금은 윤곽선을 다 땄잖아요. 근데 요거는 윤곽선을 지금 안 딴 상태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이건 윤곽선 따면 되고 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 하나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선 배경은 없애주고 이렇게 해서 굵기는 3, 4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죠. 그러면 선이 나왔나요? 그러면 이 오렌지 선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굵게 할게요. 이렇게 굵게 하면 지금 보니까 라인이 그냥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하나 더 복사해서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쏘리. 자, 하나 더 할게요.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창을 하나 열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하나 더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했죠. 자, 편의상 가운데 마침
이런 다음에 위에는 이래요. 그죠? 아래는 윤곽선을 어떻게 따주냐. 아까 오브젝트 간다고 그랬죠. 세 번째 오브젝트 패스를 열면 윤곽선이 나옵니다. 오케이? 어떻게 변하나 보십시오. 패스, 윤곽선, 선택. 어떻게 바뀌어요? 그림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색도 면으로 그림 형상화로 바뀌어요. 근데 위에 거 한번 눌러볼까요? 어떻게 바뀌어요? 가운데 굵기를 말해주죠. 가운데가 이 라인이고 이 크기고 양 옆으로 이렇게 굵기가 나타내는 건데 여기는 선으로 보이죠? 색상 한번 보세요. 선으로 보여요. 가까운 거 볼까요? 선으로 보여요. 얘는 어떤가요? 패스 윤곽선 따줬더니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스포이드로 칼라 눌러주면 됩니다. 칼라 눌러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아마도 여기까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잘라내야 돼요. 지금 네모가 보이죠? 네모가 보이죠? 어떻게 제가 잘랐느냐? 글자를 가지고 간 다음에 제가 요렇게 잘랐습니다. 자, 두 개 객체에 이어야지만이 돼요. 자, 요렇게 잘랐어요. 아까 이제 요게 지금 자기 멋대로 갔네. 선이 지적됐어요. 아까 같이 물렸었나 봐. 꽃표. 요거는 면으로 해요. 면으로 해서 이제 여기 아이고 컨트롤 Z 다시 돌아갈 때 컨트롤 Z 여기에 크기를 맞춰줘요. 먼저는 자 네모 잠깐 끌어내고 크기를 맞춰줘요. 왜 맞춰줄까요? 원과 똑같아야 되잖아요. 자 요렇게 라인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그럼 두 개 객체를 잡은 다음에 가운데 맞추고 원이니까 세로로 맞추고 가로로 맞추면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죠. 아직도 글자가 조금 바깥에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라인 더 맞출게요. 반드시 Shift 눌러야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오렌지를 뒤로 보낼게요. 그러면 글자가 더 잘 보여. 자, 근데 글자가 조금 더 너무 소극적으로 했네요, 제가.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두 개 눌러요. 정렬이에요, 정렬. 자, 두 개 눌렀더니 거의 맞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윤곽선 따라했잖아요. 오른쪽 마우스로 윤곽선. 됐죠? 그럼 지금은 이거 정렬 못 써요. 그럼 얘가 일로 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오렌지로 바꿔야 되죠. 이제는 이 색이 바뀌었잖아, 색이. 이제 스포이드 가서 누르면 돼요. 이렇게 딱 눌렀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 네모를 글자 있는 데까지 가져가요. 어떻게 해요? 일단 두 개를 설정해야 돼요. 객체는 두 개만 잘려줘요. 요거 오렌지랑 요거 글자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패스파인드에서 꼭 눌러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오늘 기능은 파일에서 열기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것에서 이제 할 때 그 원 사용했고요. 자, T 아이고 자, 요걸 누르면 요게 설정이 요렇게 바뀐다는 거. 어떻게 했죠? 요거를 눌러서 오브젝트에서 패스 윤곽선 요거 잊지 마세요. 글자도 윤곽선 따지만 선도 윤곽선을 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바뀌었다 했잖아요. 요렇게 바뀌었다 했잖아요. 요렇게 아래 부분처럼 바뀌어 글자 넣으면. 자, 일단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글자도 아까 원 돌아가는 거 어떻게 설명했나요? T 세 번째 패스 상위 문자 안에 넣는 방법은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바깥에 되는 거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완성된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전체로 한번 윈도우에 모두 맞추기 볼게요. 자 왼쪽 1안 두 번째 2안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3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약간씩 더 보완하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M자가 조금 더 이 크기가 조금 더 확대되어서 기울기도 조금 더 기울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재미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지금 뭐 얼른 해도 되지만 자, 예를 들어 해볼게요. 자, 요거를 확대했어요. 약간 확대하고 변형해서 기울이기 있나요? 기울이기 해서 한 5도만 할게요. 그리고 엔터. 됐나요? 어떤 느낌인가요? 훨씬 낫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 정리하고 나서 M자를 조금 더 크게 하면 훨씬 멋지겠다. 단 요거 뭐지? 조정은 해야 되죠. 산의 모양이랑 꼭지점이랑 물렸기 때문에 요런 거 조정하면 훨씬 더 나아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요 페이지만 맞출 때는 어떻게 해요? 대지 맞추기, 모두 맞추기 아니고요. 요렇게 완성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시간 10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단톡에서 학번 이름만 하고 수업에 임하지 않는 친구들은 모두 결석 처리했습니다. 어제랑 월요일 거를 그렇게 결석 처리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뭐 설명을 동영상을 보게끔 며칠 동안 보게끔 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대 올리고 제가 하루 정도 이제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 저녁까지 열어놓고 제가 비공개로 닫습니다. 저에 대한 강의에 대한 저작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닫습니다. 그래서 닫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밀리지 말고 제때제때 수업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 수업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수업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이어도 정규 수업과 동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간혹 뭐 알바 갔어요, 뭐 할머니 집 갔어요, 이거는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수업하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 빼고도요 10시 전에 책상에 앉아 있어요. 새벽부터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과제 다 올 때까지 체크 다 하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정규 시간 외에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그래서 준비한 시간은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수업은 10시부터 12시 50분에 마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미리 볼 시에는 11시 30분에 마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대면 수업은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